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업이 한 번밖에 남지 않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좀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연습 문제 풀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수업 시간에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풀다가만 7장의 연습 문제 7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7번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0에서 1까지의 바운티드 인터벌에서 주어진 컨티뉴어스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n이 주어졌을 때 pn을 정의할 거예요. pn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제 바이노미얼을 이용해서 이항 정의를 이용해서 n분의 k를 곱한 정의를 해볼 겁니다. k는 0부터 n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였던 부분은 뭐였냐면 만약에 이런 이항 정리 파트를 RK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x에 n-k RK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는 이런 RK들을 더한 k-nx의 제곱과 RK를 곱한 걸 더한 이 썸메이션이 nx 곱하기 1-x 이런 꼴로 써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였고 여기서 중요한 이 보일 때 중요하게 사용했던 게 이제 n분의 k 곱하기 n 콤비네이션 k 얘가 n-1, k-1 이렇게 된다는 공식을 이용해서 뭐 이 공식을 증명했고 이걸 이용해서 식을 뭐 쉽게 보일 수 있었죠. 그냥 그 다음에는 계산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뭐 기억이 나면 괜찮고 아니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식을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에 나에서 묻는 내용을 보이고자 가를 먼저 풀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나에서 보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하게 정의된 P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P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는 걸 보려면 우리는 PN-X의 함수에 대해 살펴보아야겠죠. 얘가 0으로 유니폼하게 수렴하면 될 테니까 일단 Pn-F라는 함수를 살펴보면 P는 위에와 같이 정의가 되었고 얘를 RKX를 이용해서 적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 n분의 K랑 RKX를 곱한 얘의 썸메이션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fx. 근데 얘를 다시 쓰면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가를 보일 때도 우리가 썼던 것 같은데 k는 0부터 n까지 RKX를 해주면 얘는 1이 되죠.
그쵸? 그냥 이항정리 정의를 이용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n분의 k rkx고 마이너스 fx rk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k는 0부터 n까지고 같은 썸메이션이니까 같이 표기를 해주면 f n분의 k 빼기 fx 뭐 이 값을 이 썸메이션 안에 넣어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어차피 k에 관한 항이 없으니까 그냥 안에 넣어서 써준다고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죠. k는 0부터 n까지. 그러면 얘는 이제 rkx로 묶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묶었냐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보일 부분에서 이제 rkx에 관해서 중요하게 쓰일 텐데 먼저 지난번에 5번 문제 풀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5번 문제가 뭐였냐면요.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한번 써볼게요. 5번 문제가 뭐였냐면 컨티뉴어스 함수인데 f가 이제 0, 1 바운디드 인터벌에서 컨티뉴어스 함수예요. 근데 이때 뭘 보였었냐면 0부터 1까지 xn dx 이거 적분한 거 얘는 상수가 나올 거고 얘는 0부터 1까지 xn fx dx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을 때 얘가 f1로 간다. 그러니까 f1로 수렴한다 라는 건데 얘를 보일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성질을 이용했냐면 이제 f가 바운디드 도메인 그러니까 컴팩트 도메인 그러니까 R 위에서니까 바운디드 클로즈드니까 컴팩트 도메인 위에서 f가 컨티뉴스 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f가 바운디드일 것이다. 그 인터벌 안에서 이것과 또 한 가지는 컨티뉴스 조건을 이용해서 뭐 어떠한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때는 1근방에서를 살펴봤는데 뭐 1근방에 어떤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1근방이라고 했을까? fx 마이너스 뭐 f1이 입실론보다 작게 하는 그런 델타가 존재함을 보여서 이제 그 근방에서의 함수값은 얘로 바운디드 되고 그리고 그 외의 함수값은 얘로 바운디드 됨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함수값으로 수렴한다는 걸 보였었는데 얘랑 비슷한 식의 그 방식을 이용해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써야 할 게 뭐 f가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고 또 뭐 바운디드 하니까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니까 바운디드 뭐 아무튼 그래서 바운디드 하니까 어떤 라지 m이 존재할 건데 어떤 라지 m이냐 뭐 모든 0, 1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바운디드 되는 그런 라지 m이 존재할 거고 그리고 또 컨티뉴어스한 것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니까 그 얘기는 즉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그 델타가 어떤 델타냐면 이제 어떤 x-y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다고 했으니까 x랑 y가 그냥 어디에 있든 0, 1 안에선 그냥 이 델타 안에 거리에 n수만 존재하면 상관없는 거죠. x랑 y가 거리가 델타보다 작아지면 이때 함수값의 차이는 입실론으로 잡아지는 그러한 델타를 잡을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유니폼 컨티뉴어스를 써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델타를 잡고 이제 델타 근방에서의 함수값을 따로 보고 밖에서의 함수값은 바운디드니스를 이용해서 봤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가까운 어쨌든 뭐 한 점 픽스해서 x라고 둔다면 그 x 근방에서의 컨티뉴어스를 이용할 거고 그 밖에서는 이제 바운디드니스를 이용할 건데 그러한 영역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영역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K1이라고 해서 얘는 어떤 K들을 모아놓을 거냐면 N 중에서 이제 N분의 K-X가 델타보다 작은 그런 K들을 모을 수 있겠죠. 얘는 지금 0부터 1 사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K는 1부터 N까지 중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0부터 1까지 인터벌이 있어요. 0부터 1까지. 근데 X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위치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컨티뉴어스를 말하고자 하는 뭐 엡실론은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컨티뉴어스하게 만드는 델타의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하다고 하면 이만한 네이버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뭐 다 n분의 1로 쪼갤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다 n분의 1로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n분의 1 간격으로. 근데 그러면 이 중에 들어가는 애들 얘네 여기로 치면 이 그림에서는 3개가 되겠죠. 이런 애들과 나머지 밖에 있는 애들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컨티뉴어스 조건을 이용할 거고 이 바깥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바운디드니스를 이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가면 되겠죠. 여기들 사이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K1을 잡은 게 지금 분홍색 파트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한 K를 잡은 거고 이제 K2는 K1이 아닌 애들이 그냥 잡을 건데 뭐 엄밀하게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n분의 K-X가 델타보다 크거나 같은 델타다. 그러면 K2라고 한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f n분의 k 마이너스 fx의 rkx 얘의 k는 0부터 n까지 시그마였으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k를 k1에 있는 애들이랑 k2에 있는 애들로 나눠서 쓸 수 있겠죠. 다시 잘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K1 안에 있는 애들에서는 얘가 델타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N-KX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Fn분의 K-FX 함수값의 차이는 당연히 엡실론보다 작아지죠. 그러면 얘는 엡실론보다 작아지죠. 엡실론보다 작아질 거고 RKX는 그대로 K는 K1에 있을 때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애들 K2에 들어간 애들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뭘 이용한다 했죠? 함수의 바운디드니스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모든 0에서 1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라지 m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얘네는 함수값의 차이는 아무리 커도 이 m까지밖에 안 되겠죠. 이 m으로 바운디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서 끝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m만큼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절대값이 m일 테니까 2m 곱하기 rkx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K2에서는
그래서 얘네로 바운디도 될 건데 결국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K1에서의 RKX라고 했으니까 얘는 모든 RKX에 대해서 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RKX에 대해서 더한 거에서 바운드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모든 K1이랑 K2를 더한 거는 0부터 n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거고, 이제 K2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K2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밖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델타보다 이제 큰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n분의 k-x가 델타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델타분의 n분의 k-x 얘는 1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바운드 시켜줄 거냐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를 곱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기호를 빼주기 위해서 n분의 k-x의 제곱을 해도 당연히 1보다 크겠죠. 1보다 큰 걸 제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얘는 그냥 K2 위에서만 얘기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야 이 조건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얘는 당연히 K는 0부터 N까지 RK를 다 더하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앞에 거는 입시론이 될 거고, 뒤에 항은 여기서 이제 상수인 부분을 먼저 빼줄게요. 그러면 델타 제곱분의 2m은 앞으로 나오고, K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해줘야 되니까 K에 대한 거는 뒤에 써주면 n분의 k-x의 제곱 RKX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아까가 아니라 저번에 보였던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입실론 더하기 델타 제곱분의 2m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k-nx의 제곱 그러면 n제곱이 튀어나가야 되죠. n제곱을 곱해준 거니까 n제곱분의 1 rkx 그러니까 n제곱을 요 앞에 써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썸메이션이 k는 0부터 n까지 했을 때 nx1-x라고 했으니까 이게 작거나 같겠죠. n제곱 그럼 얘를 이제 nx1-x라고 할 수 있는데, x가 0에서 1부터 1 사이라고 했으니까 x 곱하기 1-x가 이제 x-x제곱일 거니까 얘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그러면 다시 쓰면, 한 번만 다시 쓰면 이 n 여기 하나 지워지고 델타 제곱 m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할 테니까 결국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pn-f 라는 함수에 얘를 지금 절대값을 씌워서
봤어야겠죠. 그러니까 놈을 계산해 준다고 하면 이 절대값이 안에 들어갈 거고, 그쵸?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Pn-F의 놈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Pn이 F로 유니폼하게 컨버지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Pn이 F로 유니폼하게 컨버지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좀 더 엄밀하게 놈에 대해서 다시 쓴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Pn-F의 놈을 봐야 되는데, 얘는 그쵸? 얘는 이렇게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죠. RK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그쵸? 이렇게. 그러면 얘 절대값을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당연히 얘는 입실론이라고 잡아줬으니까 됐고, 이 m에 바운드 된다 했으니까 네, 그쵸. 그러면 이제 결국에 Pn-F의 놈이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Pn-F로 Pn이 F로 유니폼하게 컨버지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